객관적으로 검증해본 결과만이 시장의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주식의 지수 편입, 증자, 자사주 매수, 액면 분할 이런 게 주식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식시장을 이긴 전략들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네, 사실 한국에서 완전 퀀트인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퀀트의 룰을 설명하고 퀀트 전략을 만들고 그것만 설명한 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그런 책을 하나 썼고, 또 하나의 예외는 바로 이 책, 주식시장을 이긴 전략들입니다. 2017년에 오리지널판이 나왔고 올해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스트레이더 79님이 보통 블로그 같은 데서 절대 이 책은 사지 마세요 라는 책을 사면은 꼭 중간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스트레이더 79님이 이 책은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샀죠. 여기서 제가 연구를 하지 않은 그 한국 내 퀀트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저자인 박상호님은 예스스탁 마케팅 팀장님, 그리고 2000에서 2005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증권사 대회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책에는 사진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제가 온라인에서는 사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못 넣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주식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외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수익률이 변화가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코스피 200이 들어간다는 거는 소위 1부 리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기업이 잘 나가지 않겠어? 수익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진실은 역시 조금 다릅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보통 그 코스피 200에 편입하는 종목을 3주 전에 어나운스를 한대요. 보통 3주 전에. 그래서 어나운스 한 후에는 실제로 코스피 200이 편입될 때까지 한 9% 정도 초과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초과 수익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 기본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9% 정도 더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기 이 책이 나오는 백테스트가 대부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코스피 수익률이 한 복리 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7%를 뭐 3주 동안이라고 하면은 뭐 많진 않겠다. 뭐 0.5% 정도 되겠네. 근데 그거보다 9%를 더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그 코스피 200이 편입되는 기업들이 9% 이상 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포인트는 또 뭐냐. 일단 들어갔어요. 코스피 200이 진짜 들어가서 1부 리그에 들어갔습니다. 1부 리그에 실제로 들어간 후에 30일 동안에 수익은 마이너스 4% 난다, 이겁니다. 왜 제가 추정이라고 썼냐 하면은 이게 그 도표로 나오거든요, 이 책에. 그래서 제가 도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3.9일 수도 있고 4.1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4.0이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자, 이게 포인트는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을 때 실제로 들어갈 때까지는 많이 오르는데, 그 후에 실제로 들어간 후에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에서 떨어져 나가는 제외 기업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기업 코스피 200에서 꺼져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 꺼져라고 발표 후에 실제로 꺼질 때까지 4.4%가 수익이 빠지는데요. 그런데 일단 코스피 200에서 탈퇴해가지고 2부 리그로 떨어졌다. 그러면 2부 리그에 들어가서는 수익이 4.7%, 초과 수익이 4.7%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은 제외 기업이 승리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편입 기업이 있습니다. 편입 기업은 조금 전에 그 지수 발표 후에 실제로 지수 들어갈 때까지 3주 동안 9%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3주 동안에 9%가 올랐는데 250일, 그러니까 지수 발표 1년 후에 수익률을 보면은 초과 수익이 0.9%밖에 안 난다라고 하고요. 제외 기업은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발표 후에 실제로 코스피 200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4%가 떨어지는데 1년 후에 와서 보면은 초과 수익이 8.5%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요 제외 기업의 8.5%의 수익은 거의 다 마지막 100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탈퇴하면은 처음에는 좀 비리비리하다가 한 150일 지나니까 짜잔 오르기 시작한다, 이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우리의 결론. 일단 발표가 난다 하면은 편입주를 매수를 하고, 실제로 진입 후에는 팔아버리고 제외 기업으로 갈아타라.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는 어떨까? 사실 회사가 번 수익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기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것 뿐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득이 아니지만 회사가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라는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 후에는 그 한 2주 정도 돈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무상증자 발표 전에 보통 주식들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오르고 있는데 어나운스를 하죠. 우리는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때부터 9일 동안 초과 수익이 3.5%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9일 동안에 3.5%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은 주식이 오르는데 실제로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은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도 추정이에요. 제가 도표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에 코스피 200 합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자, 진입합니다 하면 오르고, 실제로 진입하면은 떨어지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어떤가?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대단히 많이 하죠. 사실 이거는 주주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한국은 이런 걸 좀 덜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게 엄청난 호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재밌는 게, 보통 자사주 매입 발표 전에는 주식이 보통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좀 싸네 해가지고 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 후에 170일 동안에 한 9% 정도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 그리고 발표를 하면은 주식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자사주 처분 이거는 사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주식수가 다시 늘어나는데 그래도 수익이 납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 발표 전에 30일의 수익을 보면은 이 주식이 벌써부터 오르고 있고요. 4% 올랐는데 그때 이제 자, 우린 자사주를 다시 팝니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170일 후에 보니까 또 3.3% 초과 수익이 발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자사주 처분은 기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판다고 해석되기보다는 저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얘네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액면 분할. 이것도 한국에서는 의외로 큰 호재입니다. 사실 이거 주식 한 개인 거 10개로 쪼개는 것 뿐인데, 대단한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느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면은 한국에서 어떤 수익이 나왔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또 보면은 액면 분할을 공시하기 전에 보통 주식이 이미 오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나운스를 하죠. 우리 액면 분할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거래소에서는 30일 동안에 초과 수익이 3% 발생한다고 하고요. 3.4%. 코스닥에서는 자그마치 7%. 네, 30일 동안 7% 버는 거를 굉장히 삭박하죠. 왜냐면은 사실 이 초과 수익이라고 하지만 30일 동안에 주가지수의 수익이 거의 0에서 1%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한 7%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전략은 코스피의 바보 같은, 동생, 코스닥에서 잘 통합니다.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심플한 전략들이 잘 먹히고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자, 액면 분할 이모저모. 액면 분할도 분할을 10대 1로 할 수도 있고, 5대 1로 할 수도 있고, 2대 1로 할 수 있는데, 화끈하게 10대 1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50만원짜리 주식이 5만원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주식이 10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액면 분할 공시일 전 30일 동안에는 10대 1이건 5대 1이건 2대 1이건 많이 올랐습니다. 10% 정도 올랐는데요. 얘는 13% 올랐고. 자, 그런데 10대 1 액면 분할을 하고 30일 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공시를 하고 30일 후에 다시 들여다보면은, 네, 10대 1 분할 비율을 한 주식이 8.5%나 올랐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8.5%. 굉장히 싹박하죠. 그쵸? 참고로 여기도 맥락이 똑같은데 우리가 액면 분할을 하겠습니다 하면 오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다시 주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24일 만에 다시 4.5%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자, 이 책에 이제 뒷면에 이런 멋있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마라. 귀로 들은 것도 믿지 마라. 자신의 생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도 믿지 마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만이 시장의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자,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코스피 지수에 편입하는 기업은 발표한 후에 초반에는 좋은데 그 후에는 퇴출 기업, 코스피 위에서 쫓겨난 기업이 대세입니다. 무상증자 액면 분할 이것도 발표 후에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수익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비리비리합니다. 자사주 배입이 아니라 매입입니다. 죄송하죠. 자, 매입 처분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처분이 좋다는 거는 굉장히 의외였죠. 자,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참고로 이 주식시장을 이긴 전략들에 나온 전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은데, 제가 막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전략들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럼 누가 책을 사겠어? 그래서 맛보기를 이렇게 좀 하고, 더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 박상호님의 책을 사시면 되고요. 이게 앞광고, 뒷광고 없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